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다시 반년 만에 온라인으로 발표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실리콘 기반의 밀리미터 웨이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펀더멘탈 챌린지들과 그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들은 현재 펜스테이뿐만 아니라 제 박사과정과 그리고 IBM 리서치에서 수행했던 연구들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말로 발표를 하지만 한국어로 기술적인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영어와 한국어가 이렇게 혼용이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발표의 아웃라인입니다. 먼저 왜 밀리미터 웨이브 테크놀로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 테크놀로지가 널리 사용되려면 실리콘 기반의 직접 회로에서 이제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펀더멘탈한 챌린지들에서 논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 연구 결과들을 Physics Inspired Circuit 그리고 Systematic Approach 그리고 Scalable Phase Array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Future Direction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애덤스 로우가 예측하는 것처럼 실제로 와이어리스 데이터 용량은 매년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연간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을 은 정말 이제는 이미 30 엑사바이트를 이미 넘어섰고요. 이러한 데이터 커파시티 증가는 모바일 기술에서도 나타납니다. 1980년대에 음성 통화 기반의 원지에서 시작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기반의 5G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버라이전이 설치했던 밀리미터 웨이브 페이지 어레이 머듈은 제가 일한 IBM 리서치와 그리고 에릭슨의 공동 연구로 개발되었는데요. 이제 학계에서는 5G를 넘어서 픽 데이터 레이트가 100 기가빗/세컨드에서 1 테라빗/세컨드를 제공하는 6G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G를 통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이런 VR, Virtual Reality라든지 아니면 Extended Reality, Augmented Reality 기술과 그리고 영화에서나 보던 홀로그래픽 기술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 테라빗/세컨드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밴드위스가 필요한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샤넌드 티어림이 말해주는 것처럼 어, 데이터 커파시티를 증가시키려면 밴드위스를 늘리거나 아니면 하이 오더 모듈레이션 사용해서 심볼당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모 기반의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을 사용해서 데이터 커파시티를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4 쿼함과 그리고 8 마이모 채널을 사용한다면 21GHz의 밴드위스를 사용해서 1 테라빗/세컨드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next question은 그럼 어떻게 이 21GHz의 밴드위스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게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많은 경우 밴드위스는 캐리어 프리퀀시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 넓은 밴드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주파수가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와 테러헤츠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를 사용해서 통신에서는 채널 커파시티를 늘릴 수가 있고 레이더에서는 짧은 파장과 그 밴드위스로 인해 레졸루션이 좋아지게 됩니다. 5G를 통해서 밀리미터 웨이브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최초로 밀리미터 웨이브 시그널을 제너레이션한 것은 1890년대였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헐츠가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스파크 갭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일렉트론을 가속시키고 가속된 일렉트론 레디에이션된 웨이브랭스가 6mm였는데 주파수로 환산하면 50GHz입니다. 이러한 밀리미터 기술을 이제는 아이폰이나 지금 이 아이폰 12 프로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밀리미터 웨이브 프론트 IC가 탑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 촬영용 레이더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밀리미터 웨이브 기술들을 오늘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실리콘에서 직접 회로로 구현됐기 때문인데요. 위 두 개의 시스템은 동일한 펑션을 하는 60GHz 트랜스미터입니다. 같은 블락을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실리콘 기반의 직접 회로를 구현함으로써 코스트와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리미터 웨이브를 실리콘 기반의 직접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실리콘 트랜지스터는 브레이크다운이 작고 맥시멈 오퍼레이션 프리퀀시가 제한되어 있어서 높은 주파수에서 파워를 제너레이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MOS 기반의 트랜지스터는 다른 3, 5 기반의 트랜지스터보다 10dB 이상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파워가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실리콘 기반의 트랜지스터들은 3, 5 기반의 트랜지스터들보다 그 Fmax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에서 0dB보다 큰 파워 게인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가 다른 그 3, 5 기반의 트랜지스터보다 낮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axis가 채널 랭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 랭스가 줄어들면 그 Fmax가 증가하는데 CMOS 트랜지스터는 무어스 로우를 따라서 스케일링으로 Fmax가 가장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Fmax는 여전히 3, 5 트랜지스터가 작습니다. Fmax는 주어진 주파수에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게인을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의 Fmax가 300GHz라면 150GHz에서 얻을 수 있는 게인은 6dB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기반의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노이즈 피겨도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점점 나빠지는데 이거는 제한된 Fmax와 그리고 더불어서 실리콘에서 패브리케이션 되는 수동소자란 인덕터나 커파시터나 트랜스미션 라인들의 로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기반의 트랜지스터와 수동소자의 한계 이외에도 고주파에서의 디바이스 모델링, 그리고 IC와 안테나, 그리고 PCB를 연결하기 위한 패키징, 그리고 완성된 모듈을 테스팅하기 위한 이런 이퀴먼트나 그런 프로세스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략 실리콘 기반의 밀리미터 웨이브 모듈의 가격을 봤을 때 3분의 1이 칩의 가격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패키징,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그 테스팅에 필요한 그런 가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 기반의 밀리미터 웨이브 테크놀로지의 중요한 챌린지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는 크게 Scalable Phase Array, 그리고 Physics Inspired Integral Circuit, 새로운 Systematic Approach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Scalable Phase Array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제한된 게인과 그리고 아웃풋 파워, 그 노이즈 성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트랜스미터와 그다음에 리시버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N 엘리먼트 어레이 트랜스미터의 경우 안테나 디렉티비티가 N 타임스 증가하고 그리고 트랜스미터 파워도 N 타임스 증가해서 레디에이션 파워는 N 제곱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N 엘리먼트 리시버의 경우에는 시그널들은 각각의 프론트에서 받아진 시그널들은 코히런트하게 더해지고 uncorrelated 노이즈들은 incoherent하게 더해져서 SNR은 N 타임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링크 버젯이 N3승으로 향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56개의 그 엘리먼트들을 각각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에 사용한다면 링크 버젯은 72dB나 증가하게 됩니다. 재밌는 애널로지로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실리콘 기반의 페이즈 어레이는 많은 수의 개미가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을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3, 5 기반의 트랜스미터는 한 마리의 그런 사슴벌레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IBM 리서치에 재직하는 동안 94GHz의 페이즈 어레이 IC와 그리고 5G NR의 여러 가지 그 스탠다드를 지원할 수 있는 24에서 30GHz 동작하는 페이즈 어레이를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이 94GHz의 페이즈 어레이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W밴드 페이즈 어레이에서 최초로 오르토고널 페이즈 앤 게인 컨트롤을 구현을 하였고요. 발표 당시 가장 높은 페이즈 시프팅 레졸루션을 리포트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5G 페이즈 어레이는 올해 ISSCC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5G 어레이에 비해서 리시버에서는
엘리먼트당 가장 낮은 노이즈 피겨와 그리고 TX에서는 가장 높은 EIRP 그리고 파워 이피션시를 리포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시모스 기반의 회로의 성능을 뛰어넘기 위해서 피직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회수로를 디자인하는 연구도 하였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나니니 옵틱스에서 많이 연구되었던 parametric oscillation을 회로에 적용을 해서 최초의 CMOS 기반의 DC 파워 없이 동작하는 passive frequency divider를 디자인을 하였고요. 이거는 이런 프로토타입으로 20GHz의 동작을 하는 그런 회로를 passive frequency divider를 데몬스트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난리니아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중에 하나인 솔리턴 레조넌스를 회로로 구현해서 CMOS 트랜지스터의 주파수 특성을 뛰어넘는 가장 내로우한 펄스를 리포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러 이펙트의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전혀 새로운 타입의 컨티뉴어스 밀리미터 웨이브 튜너블 라인을 제안을 하고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리콘에서 하이스피드 디지털과 그리고 애널로그 그리고 믹스 시그널 서킷을 함께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스템 관점으로 회로와 모듈을 개발하는 연구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사용해서 세 가지 다른 그 와이드 밴드 레이더 시그널을 한 개의 60GHz 레이더 프론엔드에서 제너럴 할 수 있는 리configurable 레이더 트랜스미터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내시는 모듈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94GHz 페이지 어레이를 3D 리얼타임 이미저로 구현을 한 것인데 페이지 어레이 RFIC와 함께 이제 집적된 디지털 회로가 빠르게 빔을 스캔할 수 있게 도와줘서 이렇게 리얼타임 빔 스캐닝 레이더를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연구 과제들 포함해서 그동안 수행했던 밀리미터 웨이브 관련 프로젝트와 주요 퍼블리케이션을 주파수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양한 프리퀀시 대역의 밀리미터 웨이브 IC와 시스템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제가 처음에 IBM 리서치에 조인했을 때는 94GHz였고 그 다음에 60GHz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가장 낮은 주파수 대역의 페이저 어레이 IC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펜스테이트에서는 100GHz를 넘어서 140GHz와 그 이상의 서브테라헤르츠의 여러 가지 흥미로운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연구를 Physics Inspired IC와 그리고 New Systematic Approach 그리고 Scalable Phase Array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컨셉을 사용해서 구현한 한 가지 예들에 대해서 각각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hysics Inspired IC의 예로 밀러 이펙트를 사용한 튜너블 딜레이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너블 딜레이는 와이드 밴드 페이즈 어레이에서 정확한 빔 스티어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로우 밴드 페이즈 시프터도 좁은 밴드위스에 대해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와이드 밴드 신호를 처리할 때는 빔 스퀸트라든지 아니면 어레이 ISI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란 튜너블 딜레이 라인은 정확한 빔 스티어링을 위해서 하이 레졸루션을 가져가야 하고 넓은 밴드위스 그리고 어레이 캘리브레이션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딜레이가 바뀔 때도 인서션 로스라든지 아니면 인풋 임피던스 특성이 일정을 해야 됩니다. 브로드밴드 딜레이는 단순히 컨티뉴스한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해서 구현을 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딜레이는 길이당 인덕턴스와 커파시턴스 그리고 그 트랜스미션 라인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길이의 트랜스미션 라인에서도 만약에 길이당 인덕턴스 L 아니면 길이당 커파시턴스 C가 바뀌면은 딜레이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next question은 이러한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캐릭터리스틱을 임피던스를 바꾸지 않고 다른 조건들을 바꾸지 않고 딜레이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각각 그 인덕턴스 두 개의 인덕턴스와 그리고 두 개의 이런 서로 다른 커패시턴스를 스위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통해서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같은 방향으로 바꾼다면 이런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는 유지되면서 딜레이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러한 컨셉을 구현한 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패스를 스위처블하게 만들어서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동시에 바꿀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위치를 사용한 구조는 스위치를 작게 만드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 레졸루션과 밴드위스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딜레이 레졸루션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위치 없이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를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컨티뉴어스 커패시터 튜닝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CMOS에서 제공되는 MOS 베렉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커패시턴스 튜닝 볼티지를 바꿀 때 인서션 러스도 크게 바꾸게 됩니다. 대신 저는 밀러 이펙트를 사용해서 커패시턴스를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두 다 그 아날로그 회로 수업에서 배우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서 커패시터가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있을 때 인풋 커패시턴스는 앰플리파이어의 게인만큼 증가해서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앰플리파이어 게인을 컨티뉴어스하게 바꾸면 커패시턴스를 컨티뉴어스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퀘스천은 어떻게 인덕턴스를 컨티뉴어스한 방법으로 튠업을 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의 듀얼리티에서 찾았습니다.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E 필드와 H 필드가 듀얼리티가 존재하는 것처럼 밀러 이펙트 커패시터와 같이 밀러 이펙트 인덕턴스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고요. 커플링 커패시턴스가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로 증폭되었던 것처럼 뮤추얼 인덕턴스도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로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을 바꾸어서 인풋 인덕턴스도 튠업을 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밀러 이펙트를 통해서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를 튠업을 하게 만들 방법을 찾았는데요. 다음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나의 회로에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커플 트랜스미션 라인에 variable 트랜스 컨덕턴스를 연결한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트랜스 컨덕턴스가 바뀔 때 커플드 인덕턴스와 커플 커패시턴스가 동시에 밀러 이펙트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가 바뀌고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동일한 방향을 바뀌기 때문에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가 딜레이 세팅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제한된 컨셉을 통해서 KA 밴드에서 동작하는 튜너블 딜레이 서킷을 글로벌 파운더리의 45 RFS에 이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트랜스 컨덕턴스가 디퍼런셜 페어를 통해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딜레이 튜닝과 그리고 빠른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측정 결과입니다. 왼쪽은 주파수에 대해서 측정된 페이즈 시프트를 각각의 다른 컨트롤 볼티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루 타임 딜레이를 의미하는 주파수에 대해 리니어한 페이즈 시프트한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볼티지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리니어한 페이즈 시프트를 각각 주파수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파수에 대한 인서션 로스를 다양한 인서션 로스에 대해 측정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서션 로스가 딜레이 세팅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함께 변하기 때문에 캐릭터 임피던스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인풋 임피던스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딜레이 세팅에 대해서 일정한 인풋 임피던스라든지 아니면 인서션 로스는 어레이 캘리브레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다음은 CMOS 프로세스의 장점을 RF 시스템에 적용하는 새로운 시스템마틱 어프로치의 예로서 Reconfigurable Radar Transmitte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너럴하게 레이더 퍼포먼스 파라미터로 레졸루션과 레터럴 레졸루션, 레졸루션과 그 다음에 디텍션 레인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레졸루션은 웨이브랭스가 짧아질수록 그리고 밴드위스가 레이더 시그널의 밴드위스가 늘어날수록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디텍션 레인지는 SNR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로 결정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레졸루션과 SNR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는 레이더 웨이폼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른 디텍션 레인지와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 필요하고 적합한 레이더 웨이폼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용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먼 디텍션 레인지와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한 레졸루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FMCW나 아니면 PMCW 같은 그런 웨이폼이 적당하고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은 짧은 디텍션 레인지에 하이 레졸루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에버리지 파워는 작지만 밴드위스가 넓은 펄스 웨이폼이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의 레이더 모듈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사용되기 위해서는 UCG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른 레이더 웨이폼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Reconfigurable 레이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Reconfigurable 레이더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레이더 트랜스미터에서 하이스피드 DSP와 넥을 통해서 베이스밴드에서 다양한 레이더 웨이폼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넥에서 출력된 아웃풋 시그널은 레디에이션 되기 전까지 많은 스테이지의 그 서킷을 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점 밴드위스가 줄어들고 레이더 시그널은 점점 디스토션을 겪게 됩니다. 기존의 베이스 밴드에서의 그런 하이스피드 넥 기반의 어프로치보다 훨씬 더 넓은 시그널 밴드위스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레이더 시그널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더 트랜스미터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칩은 와이드밴드 프리퀀시 트리플러와 그리고 트랜스미터 프론엔드 그리고 베이스밴드 웨이폼 제너레이터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싱 회로와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그런 시리얼 I/O 서킷도 집적되어 있습니다. 프론엔드의 이제 두 개의 파워 믹서는 다양한 레이더 웨이폼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웨이폼 제너레이터 생성된 이런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바탕으로 다르게 조합되고 모듈레이션이 됩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모듈레이션이 이런 최종단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넓은 시그널 밴드위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두 개의 그 파워 믹서로 이루어진 프론엔드가 베이스밴드 시그널 신호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레이더 웨이폼을 생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컨티뉴어스 웨이브 시그널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웨이폼 제너레이터가 DC 시그널을 제공을 하고 이 두 개의 파워 믹서는 two-way current combined power amplifier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펄스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웨이폼 제너레이터가 라이징 엣지는 같지만 폴링 엣지가 다른 두 개의 클락 시그널을 파워 믹스로 보내주고요. 이게 위상차가 그 에로 시그널이 반대기 때문에 두 개의 그 믹서 사이 반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아웃풋이 더해질 때 이와 같이 오버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샤프한 펄스가 제너레이션 되게 됩니다. 기존 회로에서는 빠른 시간에 펄스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회로를 빠르게 껐다가 다시 뭐 키어는 그런 메모리, 특히 회로에 메모리가 있을 때는 이런 과정이 아주 챌린징한데 제한된 회로에서는 이러한 펄스가 수동 소자인 이런 컴바이너에서 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PNCW 모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파워 믹서가 웨이폼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컴플리멘트한 코드 웨이폼으로 모듈레이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제안한 그 Reconfigurable Radar Transmitter를 회로 레벨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GHz LO 시그널을 60GHz로 효율적으로 컨버트하기 위해서는 current reuse 타입의 frequency 트리플러를 제안하였습니다.
아래의 디퍼런셜 페어에서 먼저 세컨드 오더 하모닉스가 생성되고 위의 디퍼런셜 페어를 통해서 third order harmonics가 로 컨버트 됩니다. 컨버트 게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두 디퍼런셜 페어를 드라이빙하는 이 두 개의 시그널의 위상차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시뮬레이션과 티어리를 통해서 옵티멈한 위상차는 90degree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온칩 쿼드러처 제너레이션 서킷도 트리플러에 포함을 했고요. 구현된 트리플러는 측정 결과에서 30GHz 이상의 아웃풋 밴드위스와 그리고 0dB 이상의 컨버전 게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프론트-엔드 서큐 회로를 보여줍니다. 프리퀀시 트리플러에서 생성된 60GHz 신호는 먼저 이 투 스테이지 프리 앰플리파이어에 입력되고 스플리터를 통해서 두 개의 파워 믹서를 드라이브하게 됩니다. 프리 앰플리파이어는 와이드 밴드위스를 위해서 스태거 튠도 되어 있고 그리고 파워 믹서는 스택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아웃풋 파워를 그 높은 아웃풋 파워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베이스밴드 웨이폼 제너레이터 회로의 스키매틱입니다. 제가 사용한 CMOS 테크놀로지는 45 나노미터 RFSY로 빠른 디지털 회로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를 이용을 해서 하이 스피드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 신호를 성공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었고요. 제한한 리컴퓨터 트랜스미터를 글로벌 파운더리의 45 RFSY 프로세서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건 총 파워 컨섬프션은 0.5W였고요. 이것은 전체 파워 컨섬프션에 대한 브레이크다운입니다. 먼저 CW 모드에서의 주파수에 대한 아웃풋 파워랑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된 에버리지 아웃풋 파워는 54GHz에서 67GHz까지 약 13dBm이었고 픽 파워는 약 15dBm이었습니다. 측정된 스펙트럼은 측정된 주파수 영역에서 27dB 이상의 하모닉 리젝션 레이쇼를 리포트하였습니다. 펄스 모드에서 측정된 타임 도메인과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웨이폼입니다. 펄스 위스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데 140 피코세컨드에서 25 피코세컨드까지 10 피코세컨드 스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밴드위스가 7GHz에서 40GHz까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40GHz는 레이더 레졸루션 환산을 해보면 4mm의 그런 레졸루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PNPW 모드의 오퍼레이션을 5GBps/s와 10GBps/s의 PRBS 시그널을 이용해서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측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스피드 CMOS 디지털 서킷을 통해서 앰플리튜드 엔벨롭의 라이즈 앤 풀 타임이 되게 짧아서 10GBps/s의 데이터 레이스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은 개발된 리컴퓨터 레이더와 기존의 싱글 모드 및 멀티 모드 레이더와 비교한 퍼포먼스 서머리입니다. 개발된 IC는 3개의 다른 웨이폼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높은 아웃풋 파워와 그리고 펄스 모드에서는 밴드위스가 40GHz가 넘는 그런 신호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4GHz의 페이즈 어레이를 사용한 3D 리얼타임 이미징 레이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즈 어레이를 사용한 3D 이미징 레이더의 컨셉입니다. 시스템은 W밴드 페이즈 어레이 모듈과 그 다음에 레이더 시그널 제너레이션, 애퀴지션 프로세싱 블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페이즈 어레이 모듈은 빠른 속도로 빔을 움직여서 2디멘셔널한 스페이스로 스캔을 하고 타겟을 스캔을 하고 각각의 빔들은 FMCW와 같은 레이더 시그널로 변조되어서 이런 디스턴스 인포메이션을 얻습니다. 이 두 개의 인포메이션을 합쳐서 우리가 이 3D 이미징을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빔 스캐닝 레이더는 차량용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제스처 레코그니션 그리고 산업용 레이더 그리고 시큐리티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94GHz 페이지 어레이 레이더는 이미징 레이더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이 그림은 28GHz 그리고 60GHz 그리고 94GHz에서의 페이지 어레이 모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보시는 것처럼 웨이브랭스의 제곱에 비례해서 모듈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패키지 안에 더 많은 엘리먼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94GHz는 짧은 웨이브랭스와 넓은 밴드위스 인해서 더 높은 레이더 레졸루션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하지만 94GHz 페이지 어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프론엔드에서 정확한 빔스 컨트롤을 위한 하이 레졸루션 페이지 시프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페이지와 게인이 독립적으로 컨트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레벨에서는 TX와 RX 간의 폴라리제이션 미스 얼라이먼트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듀얼 폴라리제이션 서포트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키텍처가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져서 많은 수의 엘리먼트를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능이 작은 모듈 안에서 직접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힛 덴시티를 크게 증가시켜서 IC가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챌린지들을 해결하는 94GHz 페이지 어레이 TX와 RX 회로를 IBM 재직 당시에 터키의 알셀산이라는 회사와 군사 회사와 그런 협동 연구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파운더리의 8XP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였고 1000개가 넘는 BJT와 30만 개가 넘는 FET을 사용해서 애널로그 디지털 서킷, RFIC가 함께 집적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요. 1000개가 넘는 컨트롤 빗을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페이지 어레이 캘리브레이션과 프로그램이 가능했습니다. 16 엘리먼트 페이지 어레이 IC입니다. RF 페이지 시프팅 스트럭처로 10GHz IF 시그널이 어컨버트를 통해서 94GHz로 어컨버트되고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은 16 페이지 시프팅 프론엔드들로 분배되어집니다. 이 94GHz 어컨버터에는 에러 시그널이 84GHz인데 이런 84GHz는 42GHz PLL과 프리퀀시 더블러를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각각의 프론엔드들은 듀얼 폴라리제이션으로 서포트하고 그리고 높은 페이지 레졸루션과 개인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어컨버트는 스펙트럴 퓨리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데 30dB가 넘는 엘로 리키지 서프레션을 제공해서 TX 아웃풋에서 최종 TX 아웃풋에서의 깨끗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32 엘리먼트의 페이지 어레이 RXIS입니다.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16 듀얼 폴라리제이션 안테나를 서포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32 리니어 안테나를 서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 RXIC도 TX 어레이와 같은 동일한 페이즈와 게인 튜닝 성능을 가지고 엘리먼트당 측정된 노이즈 피겨는 7dB보다 낮았습니다. 측정된 결과의 퍼포먼스 서머리입니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와 비교할 때 엘리먼트당 8dBm의 높은 TX 아웃풋 파워와 그리고 7dB의 낮은 노이즈 피겨 그리고 낮은 DC 파워 컨섬션을 리포트하였고요. 그리고 IC와 시스템이 highly recomputable-하고 reliable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온도를 105 디그리까지 올렸을 때도 여전히 로버스트한 퍼포먼스로 동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이런 105 디그리에서의 최초의 리포트였고요. 그리고 TX와 RX 모두 1.6 디그리의 페이즈 시프팅 레졸루션을 리포트하였는데 이는 퍼블리케이션 당시에 동일한 밴드의 페이즈 어레이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은 성능이고요. 그리고 W밴드 페이지 어레이 최초로 독립적인 오르토고널 게인 앤 페이지 컨트롤을 구현을 해서 어레이 캘리브레이션과 그리고 빔 테이퍼링과 스티어링을 간단하게 컨트롤 있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 개의 IC는 16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많은 엘리먼트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러블한 페이지 어레이 어셈블리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IC 그리고 the package 그리고 PCB에서 더 많은 엘리먼트를 수용하기 위한 메소돌로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팀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16 엘리먼트 페이지 어레이 IC로 시작을 해서 4개의 IC를
플리치 본딩으로 오가닉 패키징 위에 어셈블리에서 64 엘리먼트 페이지 어레이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4 엘리먼트 패키징 모듈을 PCB 위에 어셈블리에서 더 많은 엘리먼트를 서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이 RFIC가 어떻게 안테나인 패키지에 어셈블리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플리치 본딩으로 패키지 뒷면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IC가 연결이 되고 그 앞면에는 안테나 어레이가 있고요. 버티컬 VR을 통해서 RFIC와 이렇게 안테나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RFIC에는 히트싱크를 부착을 해서 히트 디시페이션을 시켜주고요. 실제로 구현된 모듈에서는 여기서 팬을 달아서 더 이런 히트 플로우가 더 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링 방법에도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IC 사이즈, 먼저 이런 칩 사이즈가 람다 오버 2로 결정되는 안테나 스페이싱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모듈에서 시그널을 컴바인하고 스플릿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듈은 4개의 IC로 이루어진 그런 64 엘리먼트 94GHz 페이지 어레이 모듈인데요. 이 모듈에서의 빔 스티어링 측정 결과입니다. 각각의 프론엔드의 페이지 시프팅 세팅을 컨트롤해서 5디그리 스텝과 1디그리 스텝의 빔 스티어링을 측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정밀한 빔 스티어링 컨트롤은 하이 페이지 시프팅 레졸루션을 위해 설계된 페이지 시프터와 그리고 orthogonal phase and gain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64 엘리먼트의 트랜스미터 EIRP는 39dBm이었습니다. 개발된 94GHz 페이지 어레이 모듈에 기반한 3D 리얼타임 이미징 레이더를 구현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이스피드 덱과 FPGA가 FMCW 시그널을 생성을 하고 이 프리퀀시 멀티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페이지 어레이의 I 프리퀀시인 10GHz로 컨버트합니다. 이런 시간에는 TX로 들어가고 TX는 이런 디렉셔널한 빔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빔이 이 타겟에 부딪힐 때 리플렉션 된 파워가 RX에서 받아지고 결국 비팅 시그널을 생성을 해서 ADC와 PC로 들어가서 레이더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한 방향당 빔 스티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 시그널 생성을 하고 프로세싱을 하는데 100 마이크로세컨드보다 적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거는 1세컨드 동안 만 개의 방향에 10,000 방향의 빔을 스캔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완성된 모듈의 스태틱 이미징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2개의 이런 코너 리플렉터를 놓고 이제 3D 이미징을 얻은 결과고요. 그리고 빠른 빔 스캐닝 덕분에 리얼타임으로 드론을 트래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깐 비디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드론이 올라오면 이 드론의 위치가 이 앞에서 보이시는 이런 스크린에 모니터 되고요. 이 보시는 이런 색상은 이 드론의 디스턴스를 말합니다. 이런 모듈로부터 드론의 디스턴스가 색상을 표현을 되고 이런 XY 로케이션은 이렇게 이런 화면에서의 위치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펜스테이트에서 수행 중 연구와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 그룹의 큰 방향은 밀리미터 웨이브와 테라헤르츠를 사용한 차세대 커뮤니케이션과 센싱 그리고 시스템 구현을 위한 IC와 시스템 레벨의 이노베이션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서브 테라헤르츠를 사용한 퀀텀 센서 분야에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주파수별로는 120GHz의 ISM 밴드에서 지금은 원래 제 IBM 동료였다가 지금 스타트업을 세운 친구와 D밴드 풀 듀플렉스 페이지 어레이 레이더를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포커스하고 있는 프리퀀시가 140GHz인데 이 프리퀀시는 6G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력한 프리퀀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리퀀시에서의 블락 레벨 그리고 모듈 레벨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기존의 일렉트리컬 인터커넥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플라스틱 웨이브 가이드 밀리미터의 트랜스미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테러츠에서의 그런 흥미로운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많은데요. 220GHz에서의 이런 조인트 커뮤니케이션 레이더 시스템과 그리고 270GHz의 영역에서의 퀀텀 센서 프로젝트를 작년 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테나 스페이싱이 웨이브랭스의 반비례해서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데 RC는 같은 정도로 작아질 수가 없어서 100GHz가 100GHz가 넘어가면은 기존의 페이즈 어레이 구조에서는 RC가 안테나 어레이 사이즈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엘리먼트 수가 아주 많을 때 어셈블리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또한 IC가 작은 패키지 안에서 좁게 어셈블리 되어 있기 때문에 힛 덴서티가 급격히 올라가서 열 문제도 심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많은 요즘에 이제 페이지 어레이를 제작하는 밴더들이 많은데요. 뭐 아노키 웨이브라든지 근데 이런 밴더들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그분들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힛 덴서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케일러블한 에이피오딕 어레이와 그리고 TX-RX가 하나의 회로로 작동하는 바이렉셔널 프론엔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힛 덴서티를 우리가 기존에 이제 모듈 사이즈가 람다 오브 2로 정해지는데 이런 모듈 사이즈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테나 스페이스를 크게 해야 되고 이런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주기성을 깬 에이피리딕한 어레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IC 사이즈를 더욱더 그 모듈 사이즈보다 더 크게 줄이려면은 기존의 회로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좀 혁신적인 구조가 필요한데 그런 에어리얼 주기에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회로로 TX와 RX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바이디렉셔널 트랜시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안테나 스페이싱을 기존의 람다 오버 2보다 더 크게 만들면 그레이팅 로브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그레이팅 로브는 어레이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특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주기성을 브레이크하는 에이피오릭 어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보시는 빔 패럴은 에버리지 안테나 스페이싱이 1 람다인 64 엘리먼트의 에이피오릭 어레이의 빔 패럴입니다. 70GHz부터 140GHz까지 그레이팅 이슈 없이 깨끗한 패턴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IC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컴팩트한 바이디렉셔널 프론엔드를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팩트한 D밴드 페이스 쉬프터입니다. 수동 소자의 로스가 크고 모델링이 쉽지 않은 D밴드에서는 양방향 패시브 페이스 쉬프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악기인 트럼본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주 컴팩트하고 작은 인서션 로스를 가지는 이런 바이디렉셔널 페이스 쉬프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테이프아웃은 되어 있고요. 이제 4월에 칩이 도착을 할 텐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작년에 발표되었던 IMS에 발표되었던 회로와 비교를 해본다면 인서션 로스는 10dB 이상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에어리아는 30배 이상 줄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G에서는 5G보다 더 많은 수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페이즈 어레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 비밀 폭이 이런 레디에이션 된 비밀 폭이 너무 좁아져서 처음 링크를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링크 디스커버리에 대한 프로블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빔을 레디에이션을 해서 유저를 서치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링크를 형성을 하는 조인트 레이더 커뮤니케이션 어레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레디셔널 안테나 기반의 RF 리시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서브 테러치에 정작을 하는 그런 퀀텀 이필드 센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테러치 테크놀로지는 차세대 통신과 센싱을 실현하기 위한 키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밀리미터 웨이브 테크놀로지를 실리콘 위에 집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Scalable Phase Array라든지 그리고 Fixed Inspired Circuit 그리고 New Systematic Approach의 컨셉을 적용해서 새로운 회로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되는 6G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리미터 웨이브와 테라헤르츠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크나리지먼트를 빼먹었는데요. 저 먼저 제 박사과정 때 어드바이저와 그리고 제가 함께 일했던 IBM에서의 그런 훌륭한 동료들, 그리고 저희 그룹 멤버들, 그리고 박사과정 동안 이런 재정적 서포트와 그리고 칩 패브리케이션을 도움 줬던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IBM에서 같이 콜래보레이션 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